반지름이 A인 부도체 9와 안쪽 반지름이 B이고 바깥쪽 반지름이 C인 금속 구껍질의 체험이 따로 있습니다. 부도체 9에는 전하 Q1이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고 금속 구껍질에는 마스 Q1의 전하가 있습니다. 부도체 9를 금속 구껍질의 중심에 놓겠습니다. 그래서 정전기적 병행 상태가 되었을 때 영역별로 전기장을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겠습니다.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 하나의 폐곡면을 선택했을 경우 그 폐곡면에 대한 전기 선속은 폐곡면 내의 전하량을 이수론 제로로 나눈 것과 같다는 게 가우스 법칙이죠. 먼저 부도체 9 내부의 한 점에서 전기장 구하겠습니다. 전기장을 구하기 전에 부도체 9에서 전하 밀도부터 정해보겠습니다. 전하 Q1이 부도체 9에 균일하게 분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도체 9에서 전하 밀도는 Q1을 부도체 9의 부피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반지름이 A인 9의 부피 3분의 4파이 A 삼성이죠. 부도체 9에서 전하 밀도입니다.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장을 구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목적에 맞는 적절한 폐곡면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부도체 9의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점, R만큼 떨어진 점, R만큼 떨어진 점, R만큼 떨어진 점들에서 전기장을 구하려고 합니다. 반지름이 소문자 R인 구형태 폐곡면 선택해야 됩니다. 구형태 폐곡면을 선택했다면 이 부분에서 전기장 방향 수직하게 나오는 방향, 이 부분에서 전기장 방향 수직하게 나오는 방향, 이 부분에서 전기장 방향 수직하게 나오는 방향, 이 부분에서 전기장 방향 수직하게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구형태 폐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몇 벡터의 방향 수직하게 나오는 방향, 이 부분에서 몇 벡터의 방향 수직하게 나오는 방향, 이 부분에서 몇 벡터의 방향 수직하게 나오는 방향, 이 부분에서 몇 벡터의 방향 수직하게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구형태 폐곡면은 어느 부분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전기장 방향과 몇 벡터 방향이 같습니다. 그럼 두 개의 방향이 같다면 위에 있는 화살표 없애버리고 이렇게 표기해도 상관이 없죠. 구형태 폐곡면은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면이죠. 이 말은 구형태 폐곡면상의 어느 점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전기장의 크기가 같을 거라는 걸 뜻합니다. 전기장의 크기가 같다면 상수라면 접근기 바깥으로 빼낼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이 반지름이 소문자 R인 구형태 폐곡면의 표면적입니다. 4파이R 제곱이죠. 전기선속 정했습니다. 폐곡면 내에 있는 전하량만 정하면 됩니다. 폐곡면 내에 있는 전하량, 그러니까 이 부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량만 생각하면 됩니다. 폐곡면 내에 있는 전하량은 전하 밀도를 반지름이 소문자 R인 구형태 폐곡면의 부피에 곱해버리면 됩니다. 반지름이 소문자 R인 9의 부피 3분의 4파R 삼성이죠. 전하 밀도 대입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없앨 거 없애버리겠습니다. 반지름이 소문자 R인 구형태 폐곡면에 포함된 전하량이 이렇게 됩니다. 이 녀석을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양변을 4파R 제곱으로 나눠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분자의 R이 하나 남게 되죠. 전하 Q1이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부도체 9 내부의 한 점에서 전기장이 이렇게 됩니다. R의 일차함수입니다. 이제는 부도체 9와 금속 구껍질 사이 영역에서의 전기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형태 폐곡면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형태 폐곡면을 선택해버리면 이 구형태 폐곡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량은 부도체 9에 있는 총 전하가 다 포함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양변을 4파의 제곱으로 나누겠습니다. 부도체 9와 금속 구껍질 사이 영역 안에서는 전기장이 이렇게 됩니다.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과 똑같은 형태죠. 이제는 금속 구껍질 내부에서의 전기장을 구하기 위해서 금속 구껍질 내부에 이렇게 구형태 폐곡면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전기적 평행 상태에 있는 금속 내부의 전기장 0입니다. 그래서 정전기적 평행 상태에 있는 금속 구껍질 내부의 전기장 구할 필요 없습니다. 0입니다. 금속의 특징입니다. 이제 금속 구껍질 바깥의 전기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형태 폐곡면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구형태 폐곡면을 선택했다면 이 구형태 폐곡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는 일단 부도체 9가 갖고 있는 전하 Q1이 포함되게 되죠. 그 다음에 금속 구껍질이 갖는 마스 Q1의 전하도 포함되게 됩니다. 결국 이 녀석이 0됩니다. 이 녀석이 0이 된다는 말은 전기장이 0돼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금속 구껍질 바깥의 전기장 0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정전기적 평행 상태에 있는 금속 굳껍질 내부의 전기장 0대입니다. 그러면 정전기적 평행 상태에 있는 금속 굳껍질 내부에 이렇게 구형태 폐곡면을 선택했다면 이 구형태 폐곡면상에 어디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전기장 다 0입니다. 그러면 이게 0이니까 이 녀석이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녀석이 0이란 말은 이 녀석도 0돼야 한다는 걸 뜻합니다. 정전기적 평행 상태에 있는 금속에서 전하들은 금속 표면에만 있습니다. 근데 정전기적 평행 상태에 있는 금속 굳껍질 내부에 이렇게 구형태 폐곡면을 선택을 했다면 이 구형태 폐곡면 안에 부도체 9가 갖고 있는 전하 Q1이 포함이 되게 되죠. 근데 이 녀석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금속 굳껍질 안쪽 표면에 마이너스 Q1의 전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금속 굳껍질에 마이너스 Q1의 전하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Q1의 전하가 금속 굳껍질 안쪽 표면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금속 굳껍질의 바깥쪽 표면의 전하량은 0 될 겁니다. 이제 앞서 구한 전기장들을 이용해서 몇 가지 특수한 위치에서 전기장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도체구 중심에서 전기장 구합니다. 부도체구 중심 R = 0이죠. 부도체구 내부에서 전기장이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R을 일치함수입니다. 여기에다 R = 0 대입하겠습니다. 부도체구 중심에서 전기장 0이겠죠. 그 다음에 부도체구에서 반지름에 딱 반대는 위치에서 전기장 크기 구하겠습니다. 여기에 2분의 2 대입하겠습니다.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위에 주어져 있는 값들 다 대입해서 부도체구의 반지름에 딱 반대는 위치에서 전기장 크기 구해보면 전기장 크기가 5.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 뉴턴/쿨롱 됩니다. 이제 부도체구 표면에서 전기장 크기 정하겠습니다. 여기에 R = A 대입하면 되죠. 정리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위에 주어져 있는 값들 다 대입해서 부도체구 표면에서 전기장 크기 구해보면 0.112 뉴턴/쿨롱 됩니다. 이제 이 위치, 그러니까 부도체구와 금속 굳껍질 사이 영역의 딱 가운데 위치에서 전기장 크기 정하겠습니다. 부도체구와 금속 굳껍질 사이 영역에서의 전기장은 점진화에 한 전기장과 똑같은 형태라고 했었죠. 이 R에 1.5A 대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주어지는 값들 다 대입해서 부도체구와 금속 굳껍질 사이 영역의 딱 가운데 위치에서 전기장 크기 구해보면 0.05 뉴턴/쿨롱 됩니다. 이제 이 위치에서 전기장 크기 정하겠습니다. 이 위치는 금속 내부입니다. 금속 내부의 전기장 구할 필요 없습니다. 0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위치는 금속 굳껍질 바깥입니다. 전기장 구할 필요 없습니다. 0입니다. 실제로 값들이 이렇게 주어질 경우 문제의 상황 하에서 R의 함수로 전기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려보면 이렇게 변하거든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부도체구 내부에서의 전기장이고 여기가 부도체구와 금속 굳껍질 사이 영역에서의 전기장이죠. 부도체구 내부에서의 전기장은 R의 1차 함수, 부도체구와 금속 굳껍질 사이 영역에서의 전기장은 R제곱분의 1의 함수죠. 그리고 금속 굳껍질 내부와 금속 굳껍질 바깥의 전기장은 0대입니다.